일주일 만에 공포의 밤이 다시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어젯밤 8시 32분 경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지진과 같은 시각 그리고 같은 장소였습니다. 네, 시간과 장소만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왕좌왕했던 정부 대응도 일주일 만에 되풀이가 됐습니다. 먹통 안전처라는 비난을 받았던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이번에도 또다시 다운이 됐고요. 재난 문자는 12분이 지나서야 발송이 됐습니다. 강한 여지는 없을 거라던 기상청 홈페이지도 먹통이 됐습니다.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태호 차장. 네. 지진이 한 번 나든 두 번 나든 세 번이 나든 국민안전처는 참 천하태평한 것 같아요. 네, 지난 12일에 첫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하고 나서 약 8분이 지난 뒤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늑장 대응이 했다라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할 때 앞으로는 한 3분 안에 꼭 예. 발송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지진이 났는데 예. 이번에는 오히려 12분이나 걸린 뒤에 그 긴급 재난 문자가 갔습니다. 예.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 용량을 최대 80배까지 늘려서 먹통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번에는 또 마비 사태가 났습니다. 안전처에서는 한 8배 정도 늘렸는데 예. 폭주했기 때문에 아주 장애를 겪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갑자기 폭주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긴급 재난 문자를 제 시간에 발송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예. 정말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용량을 늘렸는데도 이렇게 접속이 폭주가 돼서 다운이 됐다. 그러니까 클릭을 한 국민들 탓을 하는 그런 뉘앙스로도 지금 비춰지는데요. 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정부가 이렇게 신뢰를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급기야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시민들이 자구책에 나섰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생존 배낭을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가 지금 인터넷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재 관련 서적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생존 배낭 속에는요, 이 필수품들이 지도와 끈, 라이터, 칼, 초코바, 담요, 구급 상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생존 배낭에 전투 식량까지 담아서 현관 앞에 배치까지 해뒀다고 합니다. 이응혁 교수님, 네. 얼마나 이 정부를 신뢰를 못하면 자구책에 나섰을까 싶어요. 아니 그런데 지진에 나서 모두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른바 지진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주민들이 그 일본 기상청을 홈페이지를 가서 안전한가를 보는가 하면 예. 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스스로 자력 구제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른바 전투 식량을 주문을 해서 예. 혹시 장기간 고립되었을 때 생존할 수 있도록 이런 특수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비상 상황의 여러 가지 장비 장구, 소위 지진 침대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지진이 났을 때 침대가 자동스럽게 펴지면서 예. 위에 깔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장비 장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 판매량이 급증하고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제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심지어 경주 지방에서는 멀미약을 상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노인분들께서 상당히 예.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예.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심정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예. 멀미약을 함께 있고 심지어 지금 경주를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예. 국민안전처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국민안전처에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요즘에 안보라고 하는 것이 과거는 전통적 안보 그래서 전투력만 했지만 요즘은 포괄적 안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른바 재난,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정부의 기능이 포괄적 안보라고 바꿔야 되는데 국민의 안전처는 상당히 미흡한 대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안보의 관점에서도 이번 지진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지진을 일주일 간격으로 거듭해서 겪은 경주 시민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혹시라도 여진이 또 발생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경주였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봅니다. 경주는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났는 데입니다. 경주가 바로 부산부터 경주를 지나서 포항까지 가는
양산 단층 선상에 있기 때문에 경주에는 본대 지진이 많이 났고 같은 맥락에서 또 지진이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네, 지진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들이 지진의 의문점들을 OX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입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먼저 시간인데요. 두 차례의 지진 모두 공교롭게도 8시 33분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은 8시 33분을 좋아하나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X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답은 X고요. 예. 이제 이번에 큰 지진이 집중적으로 이제 일어난 시간이 우연히 8시 3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 학계에서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이고요. 예. 또 물론 굉장히 큰 지진은 8시 33분에 발생했지만 기타 그 규모가 작은 여진들이 굉장히 수백 차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시간 분포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 따라서 시간이 이제 그 같은 시간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지진 때문에 놀란 시민들의 마음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도 또 더욱더 한번 더 놀라고 걱정하고 하는 예. 쪽으로 심리가 가지 않는가. 그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진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는 자, 이번 지진이 지난 지진의 여진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지진인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배태호 차장. 네. 여진인가요? 새 지진인가요? 네, 일단 전문가들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여진이 맞다라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여진이다. 많습니다. 예. 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정도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 여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게 여진이라고 보기에는 처음에 지진이 5.8이었는데 일주일 전에 여진이라고 본다면 점점점 줄어야 되는데 줄다가 다시 4.5가 그렇죠. 났거든요. 어제 지진이 4.5였거든요. 예. 그 줄다가 다시 이 수치가 늘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진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일주일 후에 또다시 여진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응혁 교수님, 네. 뭐 가봐야 알 일이긴 하지만 지진 또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또 일어난다.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 그 단층이 양산 단층이고 사실은 그 활성 단층으로 2012년도에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가 이것을 이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 단층이라고 한다면 추가 이 지진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번 예. 일어난 것이 예. 응력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다른 단층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아하. 또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심지어 그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여기 딱딱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응력이 상당히 오래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네. 다만 이것이 그 자연재해고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예측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확실한지 또는 언제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예. 추가 발생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나저나 경주하면요.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의 수학여행 시장은 괜찮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그 경주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예. 관광 수입이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의 그런 수학여행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학여행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어제 오전 기준으로만 해도 벌써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의 학교가 이제 수학여행 예약을 취소했거든요. 그 인원만 합해도 850명이고 또 이제 오늘 또 내일 앞으로도 이런 취소가 더 연이어서 일어날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걱정이 되고요. 또한 이게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경주 여행을 일단 취소하겠다라는 예. 분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근데 또 이제 학교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이게 또 안전을 걱정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제 수학여행 취소, 연기, 장소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취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다 보니까 경주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시름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주 시민들 정말 지진 불안도 불안이고 이 지역 상권들이 또 죽어버리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이중고, 삼중고인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주 시민들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수도권까지 진동이 느껴지면서 이 서울에도
지진이 강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들어봅니다. 서울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봅니다. 남한 산성 쪽에서 지진이 뭐 규모 6 정도 지진이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한 산성이 좀 서울시하고도 멀고 남한 산성에서 지진이 난다는 특별한 징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한 산성 근처에서 5.5 이하의 지진이 나면은 서울시는 그렇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 지헌철 박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지진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지는 않을지 정말 저희들도 궁금해집니다.